여기 count if 함수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여시면은 아마 저랑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혹시 이거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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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엑셀 수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함수를 하면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어려운 거 하면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가 또 쉬운 거 하면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오늘 좀 많이 안 오셨네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저희 151쪽의 함수는요, 그 count if 함수입니다. 예, 이제 count는요, 저희가 이제 숫자를 세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count. 예, 요거는 예, 수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셀 안에 들어 있는 이거 제가 다시 적을게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unt는. 예, 그래서 셀 안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그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고요. 그러면 여기 count A가 있어요. A는 뭐냐면 문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예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4번이 모두 몇 개인가? 종.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상사님이 뒤에 보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없어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아까 카운트 해가지고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요. count.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다음에 가로 닫고 제가 엔터 키를 치면은 이제 총 몇 개다? 이게 20개네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면 안 되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 밑을 이렇게 견눈질을 하면 요거 보이죠? 요거 보여요? 자네 이거 총 몇 개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평균하고 합계하고 여기 다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에다가 나타내려면 이제 그 함수를 넣어가지고 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개수만 알고 합계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만 드래그 해도 여기 오른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세려면은 아까 그 count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제 문자가 들어있는 셀 개수. 그러니까 이 여기 회사에 종 인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 이름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름의 개수를 세면 이제 이 이름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면 여기 사원은 총 20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글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제 count A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 두 개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 두 개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범위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범위만 여기서 네. 예, 제가 예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 할 거는 count if라는 함수입니다. 예, count if 책은 151쪽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count if는 뭡니까? 그러면 이 count에 count 이렇게 if가 하나 붙었죠? 예. 그럼 뭐냐면 if는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건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저희 요거 문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첫 번째가 인사팀
인사팀의 인원수가 총 몇 명인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세시면 되겠어요? 인사팀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면은 총 인사팀에는 몇 명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인원수를 구하는 count if를 해보자. 그럼 여기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count 함수 cou까지 치면은 이제 위에서 네 번째 count if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게 되고요. count if는 그 어제 했던 VLOOKUP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개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이 이제 함수를 하실 때 지금 제가 count if 하고요. 가로 여니까 혹시 밑에 이런 영어 같은 거 나오세요? 네, 이 영어를 좀 알고 계시면 편하거든요. 이 첫 번째 range는 뭐냐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구하는 건데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 있죠, 이거. 요거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뭐 구하는 건데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가끔 이제 모든 함수가 다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런 영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범위니까 전체 범위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크라이테리아, 이것은 조건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수마다 넣는 순서가 틀리니까 이 영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범위를 처음에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범위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총 전체 팀이 전부 다 들어있는 범위가 여기 B열, C열, D열, E열 중에 어딥니까? C죠, C. 그래서 C를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 이제 C에서 C까지, 그러니까 C열을 전부 다 선택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쉼표를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이제 이 범위에서 라는 거죠. 지금 이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클릭한 부서명은 누구입니까? 인사팀이죠. 이 사람이 이 전체 범위에서 총 몇 개인가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가 조건이죠, 얘가. 그죠? 그래서 이 인사팀을 클릭을 하면 이 중에서 여기 인사팀이 총 몇 명인가 세는 거죠. 인사팀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 다음 가로로 닫고요. 엔터키를 빵 치면은 총 3개예요. 맞죠? 지금 보면 눈으로 세보시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3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결과값 3에 함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채우면 되죠. 그죠? 이렇게. 채우실 때요. 이거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접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3 돼 있잖아요. 요 모서리 이렇게 마우스 되잖아요. 더블 클릭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접으시면은 이렇게 하면 바로 채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채우다가 막 중간에 끊기다가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더블 클릭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51쪽에 count if 함수란 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이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라고 위에 나와 있고 이제 밑에는 이제 저희 이제 하는 방법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152쪽. 똑같은 함수긴 한데요. 뭐가 붙었냐면 count if s. 이런 게 있어요. count if s, average if s, 뭐 sum if s 이렇게 나와요. s가 왜 붙냐면은 조건이 여러 개인 거예요. 얘는. 아까 count if는 조건이 하나죠. 이 범위에서 앞에 인사팀만 찾는 거죠. 근데 이 범위에서 조건이 막 2개, 3개, 4개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쓴다. 그러니까 조건이 2개 이상인 거는 s 붙은 거 해라 라는 거죠. 방법은 같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저희 이제 스타일 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이요. 패딩 자켓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별이 남인. 이제 스타일 수는 총 몇 개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이제 조건이 2개잖아요. 패딩 자켓이고 성별이 남이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 구하는 곳에 클릭하셔가지고 는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COU 영어 치시면 위에서 5번째 count if s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는 좀 넣는 게 많으니까 제가 함수 마법사를
되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우리 여기 수식 입력줄에 요거 fx 있죠?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창이 뜨고요. 네. 그러면 이거 물어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 크리테리아는 뭡니까? 조건이죠? 레인지는 뭡니까? 범위죠. 아,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아, 이거 첫 번째 조건을 구할 범위가 어딘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조건을 구할 전체 범위가 어딘데? 그럼 이거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패딩 자켓을 구해야 되죠. 그럼 패딩 자켓이랑 방풍 자켓 이렇게 이름이 들어있는 게 어딥니까? 몇 열입니까? N열이죠. 그래서 요 N을 클릭합니다. 요 중에서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클릭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는 뭘 구하는 겁니까? 패딩 자켓 구하는 거죠. 그죠? 얘가 조건이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 패딩 자켓을 클릭을 합니다. T4번. 그죠? T4번 셀이네요. 아, 그러면 여기 N열 중에서 나는 지금 이 첫 번째 칸은 패딩 자켓을 처음에 찾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조건. 아, 그러면 두 번째 조건 구할 범위는 어딘데? 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지금 성별남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성별이 들어있는 열이 몇 열입니까? P열이죠. 그래서 이 P를 클릭을 하고 P-P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열에서 뭐 구하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요 네 번째 칸 크리테리아 2에 클릭합니다. 해가지고 뭐 구하는 겁니까? 남 구하는 거죠. 남. 네. 그럼 이미 나왔을 겁니다. 요 밑에 보면 3 이렇게 돼 있죠. 3 그죠? 이제 베딩 자켓이고 성별이 남인 사람들은 이 데이터에서 3개다라는 거죠. 3개다. 예. 그러면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이렇게 채우면은 나오더라라는 거죠. 예. 예, 아까 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count if는 수를 세는 함수인데 셀이 들어있는 개수를 세는 함수인데 이 if가 붙으면은 이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요 count if는 요까지 하고요. 이제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은 요 파일은 이제 끄시고요. 요 파일은 네. 예, 그 다음에 저희 넘기시면은 155쪽은 똑같습니다. 맥락이 sum if 함수. 네. 예, sum은 다 아세요. sum은 뭐 아는 거죠? 합계 구하는 거죠. 그러면 sum if는 뭘까요? 조건에 맞는 합계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sum if s는 뭘까요? 조건이 여러 개인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썸은 또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뒷썸도 있고. 예. 요거는 저희 책에 안 나오는데 잘 쓰지는 않아요. 뭐 저희 그 시험에 이제 나오는 함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여기 2-3 sumif s 함수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같아요. 아까 그 count if랑 좀 비슷하거든요.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거 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표 중에서 캐나다의 매출액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캐나다의 매출액 합계. 그럼 이제 매출액 구하는 곳에 클릭하고요. 는 하시고 sum 넣고 SUM 하시면은 이제 위에서 두 번째 sum if 나오죠. 더블 클릭하고 자, 그러면 요거는요. 요것도 똑같거든요. 자, 밑에 여기 나오죠.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제가 여기 위에 요 fx 눌러가지고 창을 한번 잠깐 내볼게요. 그럼 세 칸이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칸은 이제 뭐 넣으시냐면은 이 합계 구할 이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지금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하시는 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 렌지는 어떤 거에 대한 렌지냐면은요. 이 크리테리아에 대한 렌지예요. 예.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조건이 캐나다의 매출액 합계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뭘 찾아야 되냐면은 캐나다를 찾아야 돼요. 캐나다. 그러면 캐나다가 들어있는 범위가 무슨 열입니까?
C열이죠. C열. C열에 모든 국가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칸은 C열을 클릭하고요. 이 중에서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크리테리아 클릭할게요. 지금 이 중에서 캐나다 찾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칸은 캐나다에 클릭하고, 그럼 캐나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some range죠. 그러면 캐나다를 찾았는데 무슨 합계를 낼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합계? 매출액이죠. 그럼 매출액은 무슨 열에 들어있습니까? D열. 그래서 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어 뜻을 좀 잘 아시면은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확인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네.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더블 클릭해서 채우시면 되죠. 그죠? 네. 종합계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구하는 겁니다. 예. 종합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은 지금 하이픈이 돼 있는데, 왜냐면은 종합계라는 수출 국가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이픈을 클릭해서 지우고 딜리트 키 눌러서 합계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뭐 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함수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동 합계 있죠? 요거 그냥 땡 누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오죠. 네. 뿅 이렇게. 그죠? 예. 여기에 또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sum if라는 거, 조건이 하나인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밑에 sum if s라는 시트가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서 저희 한번 책 보겠습니다. 네. 155쪽에 그냥 제 설명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합계를 구할 때는 sum if를 쓴다. 제일 위에 설명.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황입니다. 이러한 걸 구할 건데, 수출 국가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구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밑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sum if를. 네. 그 다음에 넘겨 볼게요. 156쪽 보면은 이제 sum if로 하나 구했죠. 그럼 채우죠. 채우고 이제 156쪽에서 3번 보면은 종합계를 이제 sum이라는 함수로 구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157쪽 한번 볼게요. 157쪽 보면은 여기 sum if s,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s는 조건이 여러 개인 이제 함수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이게 옆으로 잠깐만요. 예, 안 땡겨도 되겠네요. 예, 요거 보세요. 부서가 영업 1팀이고 영업 담당이 추자연시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라 라는 거죠. 예, 그럼 조건이 두 개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 매출액 구하는 곳에 추자연시에 매출액 구하는 곳에 클릭하고 는 하고 그 다음에 sum 쓰면은 위에서 두 번째 sum if 나오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sum if s죠. 죄송합니다. sum if s를 더블 클릭할게요. 네. 혹시 잘못 쓰셨으면은 이렇게 지우고요. 지우면 밑에 sum if s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위에 fx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서 차근차근 하면 돼요. 일단은 아까 count if도 그랬잖아요. 이제 무슨 합계를 구하느냐, 합계 범위를 먼저 해라. 우리는 지금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하는 겁니까? 매출액이죠. 그죠? 그럼 매출액이 무슨 열? F열이죠. FF. 그죠? F를 누르고 됐죠? 그 다음에 자 크리테리아 레인지라고 돼 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범위가 어디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제가 지금 영업 1팀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영업 1팀, 2팀, 3팀 들어가 있는 범위열이 무슨 열이다? B열이죠. 그래서 B열인데요. 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칸에 그럼 B열에서 뭐 구하는 거야? 영업 1팀을 구해요. 해서 영업 1팀을 클릭하면 되죠. 네. 그럼 추자연시 영업 1팀 하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레인지 2 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어디야? 그러면은 영업 담당 추자연시를 구하려면은
추자연시가 들어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원래 범위가 C열이죠. 그래서 C열입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누구 구하는 겁니까? 네 번째 칸에는 추자연시죠. 그래서 여기 추자연시 눌러야 돼요. 여기. 예, 그래서 요거 눌러주면 되더라. 예. 그러면 이제 확인하면은 이건 이제 매출액이 어마무시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채우시면 된다라는 거. 예. 그죠? 혹시 이거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예. 뭐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서미프 S를 저희 책 보시면은 157쪽에 제일 밑에 1번이 저희처럼 하고 있거든요. 저희처럼. 네. 하고 있는데 저희 넘겨볼게요. 그 조건이 너무 많은 거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158쪽에 3번 해가지고 서미프 S 함수 실무 활용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막 2개가 아니고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번에 그 브이로그 할 때 나만의 기준값 만드는 것처럼 여기 159쪽도 보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는 그 가로 스크롤 이렇게 미시면 이렇게 지금 답지까지는 안 해요. 여기 이제 답지 안 나와 있는 거,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예. 만들면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조건을.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 나만의 기준값이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부서하고 영업 담당하고 구분을 지금 이게 세 개가 일치하는 거에 대한 판매량과 매출액을 구해야 돼요. 판매량의 합계와 매출액의 합계. 이렇게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먼저 여기 우리 해답지에 있는 지금 이 조건에 있는 나만의 기준값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냥 여기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 1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키보드 7번 키보드 위에 보면은 연결 연산자 있죠. AND 요거 넣어주시고 이렇게 Shift 키 누르시면서 7번 키보드 위에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마우스 잡고 추자연 클릭하고 또 7번 키보드 위에 있는 연결 연산자 넣고 그 다음에 또 마우스 잡고 단체 이렇게 그럼 이게 세 개를 이어주겠죠. 글자를.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빵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업 1팀 추자연 단체를 클릭해서 이렇게 채우면 돼요. 이렇게. 네. 그죠? 네. 이렇게 해놓고요. 이것만 해놓으면 안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나만의 기준값 있죠? 원래표에 있는 거.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는 해가지고 여기 영업 1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넣고요. 추자연시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엔드 연산자 넣고요. 그 다음에 단체 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클릭해서 얘는 기니까 여기 요 모서리에 요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대시고 더블 클릭하면 이게 다 채워지죠. 그죠? 예,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구해라 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여기 먼저 여기 판매량을 구해야 되거든요. 판매량. 그럼 이제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SUM I 뭐 쓰시면 이제 서미프 S 예, 더블 클릭하고 됐죠? 그 다음에 위에 여기 fx 함수 마법사 누르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칸에 그러면은 뭐 넣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뭐 구하는 겁니까? 판매량이죠. 판매량. 예, 그죠? 판매량의 합계죠. 그럼 판매량 열이 어디 있습니까? G열이죠. G열. 예. 그래서 요거 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예, 요거. 그죠? 요 중에서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희 그 첫 번째 조건이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씩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U 있죠, U. U가 이제 전체 범위죠, 그죠? 요 중에서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 U가 이 모든 부서 영업 담당 구분이 들어있는 범위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는 항상 크리테리아 렌지는 이제 내가 조건을 찾을 모든 범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뭡니까? U열이죠. 그죠? U열을 클릭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크리테리아 1번 있죠? 그러면 U열에서 자, 세 번째 칸 클릭하겠습니다. 크리테리아 1번. U열에서 뭐 찾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뭐 찾는 거예요? 이거 영업 일된 추자의 단체 찾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시면 533 바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안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그럼 하나씩 다 넣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부서 범위 넣어주고 영업 일지 넣어주고 영업 담당 범위 넣어주고 또 추자연시 넣어주고 구분 범위 넣어주고 단체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기준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책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매출액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차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예. 이것도 이제 썸이프 S죠, 그죠? 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매출액에 이제 범위 넣고, 그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아까랑 똑같죠? 나머지는 네 이거예요. 예, 그죠? 예, 그냥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um if, 뭐 count if, 일단 if가 붙은 거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 s가 붙으면 그 조건이 하나인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너무 여러 개면 하나씩 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나만의 기준값을 만들어서 해라 라는 거죠. 네. 다 하셨으면은 이제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책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혼합 참조는 안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특별히 할 필요는 없어서. 네, 네, 여기 지금 159쪽 보면은 이제 나만의 기준값 만들고 있고요. 만드는 방법 159쪽 1번입니다. 예, 나만의 기준값 만드는 방법 그냥 글자를 연결시켜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60쪽 보시면은 이렇게 나만의 기준값을 4번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60쪽에 혼합 참조를 반영한 sumif 함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저희처럼 sumif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이 sumif나 뭐 아까 countif나 이런 거 할 때 두 번째 전체열, 그러니까 전체 범위 넣을 때 보통 절대 참조를 하거든요. 예, 변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저희가 어차피 세로로 채웠을 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161쪽에 3번 보시면은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제출을 할 때는 요것만 필요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보기가 좀 싫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요게 그냥 흰색으로 색칠을 해버려라 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네. 아니면 글자색을 이게 흰색으로 바꿔주시던가. 예,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더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네. 별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그 162쪽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if, 그냥 if 나와요. 예. 그러면 일단 요 파일은 닫으시고요. 네. 여기 이제 2-4 if 함수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하면은 네. if는 아까 저희 계속 했지만 그냥 저냥 조건이에요.
예, 근데 그냥 if를 쓰시면, 자, 그냥 if를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인데, 조건에 만약에 맞을 때는 A, 아니면 B. 이렇게 하는 게 보통 if를 많이 써요. 예. 만약에 뭐 어떤 박물관인데 박물관에 참여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80% 이상이면은 O 아니면 X라고 표기하고 싶다. 예, 그럴 때 보통 if를 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보통 if를 쓰는데 한번 예제를 이용해서 해보자. 여기 막 써져 있는 게 그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if를 쓸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밖에 없나? 네. 아니 달랑 이것만 해놓으시고 잠깐만. 예. 잠깐만요. 결과산출. 이렇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먼저 첫 번째요. 제가 그냥 if를 해볼게요. 이거 예제 여기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만약에 생산 공장이 한국이면 국내 생산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해외 생산이라고 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생산 공장이 한국이면 이제 국내 생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 생산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if를 쓴다 해볼게요. 여기 예제에 클릭하고요. 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뭐 if 밑에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직접 가로를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항상 함수는 는 함수 가로 열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위에 여기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내서 하겠습니다. 네. 자, 무조건 if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조건이 뭡니까? 생산 공장이 뭐? 한국이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i부터 한국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i를 일단 클릭합니다. 우리는 뭐 한국인 거 알지만 엑셀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눌러요. 그러면 B2번, B12번부터 비교할 거다. 뭐랑 같으면 한국이라는 글자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는 같다 하고 큰 따옴표 넣어줍니다. 왜? 이제 우리가 글자를 인식하려면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돼요. 한국.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채우면 B12번이 한국이란 글자랑 같은지 B13번이 한국이란 글자랑 같은지 비교하겠죠. 그러면 한국이란 글자랑 같으면 뭐? 국내 생산이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칸에 클릭합니다. 두 번째 칸에는 뭘 쓰느냐? 위의 조건이 만족했을 때, 맞았을 때 나오는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국내 생산이죠. 해볼까요? 요거는 큰 따옴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절로 붙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클릭할게요. 그러면 한국이 아니다. 그러면은 해외 생산이죠. 그죠? 해외 생산. 그럼 이제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래서 if는 뭐다? 조건을 세우고요. 이게 맞으면 두 번째 칸 거 나오고 틀리면 세 번째 칸게 나오는 거예요. 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나오죠? 그럼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163쪽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아니면은 다르게 나와라. 이렇게 할 때 저희가 if를 쓴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우리 넘겨볼게요. 예, 164쪽 한번 볼게요. 네. 이제 그 if는요. 이제 저희가 조건을 아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하셨을 때 뭐 if 뭐 s 아까 count if s 뭐 sum if s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if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s가 없어요. 그죠? 예. 보면은 여러 개의 조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if를 두 개, 세 개, 네 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두 개면 if를 두 개 써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2개 써야 된다고 if를 이렇게 2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if를 한 번 또 쓰고 또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또 넣고 또 다른 함수를 넣고 하는 걸 뭐라 하냐면은 164쪽에 빨간색 2번 보면 if 함수 중첩형 돼 있죠. 그걸 중첩함수랍니다. 만약에 제가 if 안에다가 만약에 count를 넣는다든지 뭐 if 안에다가 아까 sum을 넣는다든지 뭐 if 안에다가 mid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 넣고 또 다른 함수 넣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첩함수인데 우리는 if를 여러 개 쓰니까 if 함수 중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164쪽에요. 노란색 밑줄 그어진 거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음 자료의 판매 수량이 1000개 이상일 경우에 판매 호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나옵니다. 500개 이상일 경우에 일반. 그 다음에 100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닌 경우에는 부진으로 표기해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조건이 2개입니다. 1000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500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둘 다 아닐 때 그러면은 그냥 부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if를 2번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아까 국내 생산 옆에다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요 옆에다 여기다가 네,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조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는 if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fx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판매 수량이 1000개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클릭한 첫 번째 판매 수량이 얼마입니까? 2600개죠. 그러면은 2600부터 이제 쭉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얘가 먼저 기준입니다. 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2600 클릭하세요. 자, 이 12번 셀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이상이 뭡니까? 등호가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숫자는 큰 따옴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1000개 이상이면 뭐예요? 두 번째 칸에 뭐라 써야 돼요? 판매 호조라고. 판매 호조. 이렇게. 아, 1000개, 이 숫자가 1000개 이상이면 판매 호조라는 글자가 나올 것이고 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만약에 이게 500개 이상이면 일반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럼 또 두 번째의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세 번째 칸에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세 번째 칸에 클릭해서 여러분 저처럼 쓰세요. if를 쓰시고요. 이렇게 소괄호를 열고 바로 닫으세요. if를 쓰시고요. 소괄호를 열고 바로 닫으세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넣을 함수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넣을 함수의 창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위쪽에 한번 볼까요? 위쪽에 보면 우리가 적은 거 똑같이 적혀 있죠. 그럼 맨 끝에 내가 적은 if가 보이죠. 얘를 탁 클릭하세요. 그럼 또 새로운 if 창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쓰지 말고요. 여기 첫 번째 칸에 클릭합니다. 요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고 바로 써버리면 여기에 글자가 적혀버려요. 그럼 어그러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칸에 클릭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넣습니다. 또 넣어볼게요. 판매 수량이 이 2600이죠. 얘를 클릭할게요. 얘가 첫 번째 판매 수량이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크거나 같다 500이죠. 그죠? 500 이상이면 만약에 1000 이상이 아니야. 그럼 이제 패스를 하겠죠. 얘가. 그 다음에 500 이상이다. 그럼 뭐예요? 일반이고. 그럼 앞에 1000 이상도 아니고 500 이상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마지막이 부진이죠. 네, 이렇게. 그러면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맞잖아요. 판매 호조. 맞죠? 한번 더블 클릭 해볼까요? 그럼 나오죠. 맞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면 이렇게 if를 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이게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 여기 책처럼요. 165쪽에 1번처럼 지금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쓰죠. 이제 함수를 아시는 분들은. 그죠? 근데 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쓰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요거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주 쓰다 보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쓰기가 막 또 가로도 넣어야 되고 요 큰 따옴표도 넣어야 되고 쉼표도 넣어야 되고 뭔가 넣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익숙하지 못하다 하시면 저처럼 여기 FX 눌러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요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넣어주면 훨씬 더 조금 쉽게 넣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는 겁니다. 네. 저희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165쪽에 if 함수 중첩형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6조 한번 볼게요. 요거는요, 지금 그 166쪽의 제일 위에 보면, if 함수와 and, or 또는 or 연산자, 논리 연산자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nd는요, 이제 if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함수에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nd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r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성적을 내는데 국어가 80점 이상이고 뭐 수학이 80점 이상인 애는 A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국어도 80점 이상이고 수학도 80점 이상이어야 되죠. 둘 다 80점 이상이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AND 조건을 넣는 거고요. 만약에 수학이 80점 이상이고 국어가 70점 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친구가 A다라고 하면은 이제 OR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조건을 두 개 다 만족할 때는 AND를 넣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OR을 넣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저희가 할 데가 없으니까 요거를 지울게요. 여기 그 국내 생산, 해외 생산 있죠? 이걸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 누르셔서 지울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저희 문제가 위에 적혀 있거든요. 요 지금 여러분 파일에 예제 3번 보세요. 예. 자, 판매 수량이 10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이거 이상인 경우에 3,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전략 제품으로 표기하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지금 167조 안 보세요. 이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 수량이 1000개 이상이면서 매출이 3,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전략 제품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빈칸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 예제에다가 클릭을 하셔가지고 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넣습니다. 그 다음 가로 넣고 그 다음 위에 여기 fx 누를게요. 네. 예,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 이거 판매 수량이 10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3,500만 원 이상인 제품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칸에다 씁니다.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and 쓰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먼저 판매 수량부터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판매 수량이 2600입니다. 얘를 클릭하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0. 그 다음에 쉼표 넣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실매출. 여기 첫 번째 실매출 F12번 기본 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또 크거나 같다 35000000 06개. 예.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에 AND를 썼잖아요. 그러면 AND를 썼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만 이제 전략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칸에 클릭해서 위에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전략 제품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세 번째 칸에는 저처럼
큰 따옴표 2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어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큰 따옴표 2개를 넣어 주세요. 그래야 빈칸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채워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별거 아니고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은 and를 넣으면 되고 둘 중에 하나 만족하려면은 or을 넣으면 된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 그 책에 지금 166쪽에 and 연산자 설명 쭉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168쪽이 or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판매 호조하고 판매 호조 고안돼 있죠? 이거 드래그해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or를 한번 보세요. 그 and랑 똑같습니다. or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즌이 봄 또는 여름일 경우 그죠? SS 그렇지 않으면 FW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if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시즌이 봄 또는 여름일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시즌은 지금 겨울이거든요. 예, 첫 번째 칸이.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비교 대상자가 되겠죠. 얘가 봄이라는 글자랑 같으면 SS가 나올 거고, 그죠? 5월이니까. 아니면 여름이란 글자랑 같으면 SS가 나오겠는데, 봄이라는 글자도 안 같고, 여름이라는 글자도 안 같으면은 밑에 FW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 그 168쪽에 보면은 설명 똑같이 예,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신 분은요, 저희 지금 7시 한 57분 됐으니까 한 8시 한 5분까지 예, 쉬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네. 한번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네. 스페셜 트레이닝 팀장님 미션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파트 2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스페셜 트레이닝이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실무 함수 미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이게 앞에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제 이게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이제 저자의 그 해결 방법인데요. 일단 vlookup 이제 여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그 저희가 책을 안 보셔도 문제 vlookup 함수를 활용하여 회사 내 부서가 다른 동명이인의 이름을 구별하는 사본과 직급 속성 정보 산출하기. 이게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썸이프 할 때처럼 조건이 많으면은 나만의 그 조건을 만들어서 기준값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나만의 기준값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이 앞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는 하고 김민정 씨를 넣고 그다음에 and를 넣고 그 다음에 영업팀을 넣고 엔터키를 치고 그죠? 네. 그럼 김민정 영업팀 나오죠? 이거를 채우고 더블 클릭해서 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통 vlookup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가 제일 앞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하고
똑같이 김민정 씨 넣고 그 다음에 엔드 기호 7번 위에 엔드 기호 넣고 그 다음에 영업팀 넣고 그죠? 파일이 없습니까? 예. 혹시 껐다 키셨습니까? 예.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예. 저희 교육장이 껐다 키면은 초기화가 되거든요. 예, 컴퓨터 껐다 키면은.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보내드려야 돼요. 그럼 혹시 이렇게 하신 분은요, 똑같습니다. 뭐 엔터키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채우고, 요 모서리에 딱 대고, 더블 클릭해서 채우고, 예. 됐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브이룩업을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4번을 먼저 구해볼까요? 예. 이렇게. 네. 혹시 여셨습니까? 예. 요거 먼저 하시고 일단 지금 책은요 이걸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장 넘기시면 170쪽에 나만의 기준값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처럼 하고 있죠. 그죠? 김민정 씨 앤드 영업팀. 그다음에 여기 본표에도 참조하는 표에도 김민정 씨 앤드 영업팀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71쪽이 뭐냐면 이제 브이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4번하고 직급하고 구하는 거죠. 예, 우리 브이룩업 함수 이번 주 화요일에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4번을 클릭하시고 예, 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V, L 쓰시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V룩업 더블 클릭하고 예, 요거는 이제 넣는 게 많으니까 자, 위에 FX 누르겠습니다. 네. V룩업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어떤 걸 구하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거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클릭합니다. 얘를 내가 만든 조건을 클릭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구하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정 씨 영업팀에 대한 4번이 들어있는 그 모든 데이터가 여기 이 B열부터 예, G열까지 사실은 뭐 얘는 G열까지 일단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B열부터 G열까지다 이렇게 드래그 예, 하고요. 뭐 사실은 B열부터 D열까지 하셔도 됩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 옆에 또 다른 걸 또 구해야 되죠. G급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하는데 보통 제가 이 그 브이룩업 할 때 이 두 번째 전체 범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절대 참조하라고 그랬죠. 절대 참조. 그죠? 네. 그래서 절대 참조하시면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B부터 G 돼 있잖아요. 요거는 F4번 키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절대 참조 해주셔라.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칸 클릭할게요. 예, 요건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아까 B열부터 G열까지 다 드래그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4번이 몇 번째 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이 표밖에 안 했다 하면은 4번이 두 번째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는 나만의 기준도 같이 넣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4번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칸에는 3번 열에 있는 값이 필요합니다. 예, 내어주세요. 라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지금 3번 열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0을 적으면 이제 똑같이 일치하는 게 나오고 0을 적지 않고 1을 적으시면은 우리가 비슷한 값도 그러니까 잘못된 값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을 적어줘야 된다. 그럼 이제 2분의 4번이 나옵니다. 그죠? 예, 774342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 확인합니다. 예.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채우면은 4번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4번에 들어있는 브이룩업 함수가 G급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뭐만 틀린 겁니까? 한번 보시면, 예. 보세요. 여기 4번이랑 G급은 다 똑같아. 뭐만 틀린 거예요? 그치, 10번호가 틀리죠. 1, 2, 3, 4, 5번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잔머리를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요 744342 여기 클릭하면은 요 수식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쫙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요. 복사하고 나서 엔터키 누르고 나오셔야 돼요. 딴 데 누르시면 이 수식이 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G급에 더블 클릭해서 붙여 넣는데 맨 끝에 이 번호만 있죠. 3을. 그죠? 5라고 쓰고 엔터키를 치면은 이제 G급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나오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요거는 저희 그때 앞에도 해봤지만은 이제 나만의 기준표가 참 유용하다라는 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171쪽에 보면은 이제 브이로그 함수 들어가서 이렇게 쓰세요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171쪽에 3번이 4번 구하는 거, 4번이 G급 구하는 거고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 10번호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172쪽에 보면은 6번이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썸이프처럼 이게 보기 싫으니까 요거를 글자색 흰색으로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라 라는 거죠. 예, 이걸 없애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여기 173쪽에 그 썸이프 S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썸이프 S 문제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1월 교육비에 대한 그 예상 비용 금액의 합계를 이제 구할 건데요. 그럼 여기 교육비 구하는 1월 구하는 곳에 클릭을 하고 지금 일단 보면은 조건이 몇 개예요? 이렇게 두 개죠.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두 개죠, 그냥. 이제 이 계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월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예상 비용 금액인데 그럼 여기 구하는 곳에 클릭하고는 하고 이제 sum if만 하면 안 되고 s를 해야 되겠죠, s. 예. sum if s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위에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내볼게요. 내면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sum range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뭡니까? 예상 비용 금액이죠. 그죠? 예상 비용 금액이 여기 2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2열을 클릭하고 F4를 눌러서 일단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가로로 채우실 경우에는 이제 열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절대 참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크레이테리아 ing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전체 범위가 어딥니까? 물어보죠. 그럼 제가 만약에 교육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교육비를 찾는다고. 그럼 이 교육비, 소모품비, 통신비 이게 들어있는 곳이 몇 번째 열입니까? 지금 보면은 D열이죠. 그럼 D를 클릭하고 또 절대 참조합니다. F4 누릅니다. 네, 누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그러면 D열에서 뭐 찾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교육비죠. 그럼 교육비를 클릭을 하고 얘는 지금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떻게 참조를 하셔야 되겠어요? F4 키보드를. 그러니까 이 보면 G열이 다 고정이죠. 그죠? 그래서 G6, G7, G8번 이렇게 가죠. 그럼 G열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을 시켜야 되죠. 절대 참조를. 그럼 여기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면 G열만 고정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월을 넣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전체 범위가 어딥니까? 그럼 여기 클릭하고 두 번째 얘란 전체 범위는 B열입니다. 그죠? B열 클릭하고
F4번 키보드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그러면 B열에서 두 번째 크리테리아 2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열에서 뭐 찾는 겁니까? 1호를 찾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1호를 클릭하니까 H5 셀이 들어가는데 H5번 셀이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그 혼합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얘는 H5, I5, J5, K5 돼 있죠. 그러면은 5라는 행을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5만 고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세로로 채우실 경우에는 변하는 부분이 없는데 혹시 이제 가로로 채우면 일정 부분 변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절대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합계가 89,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밑으로 통신비까지 밑으로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쫙 채우면 되겠죠. 요까지 3월까지만 채워야 되겠네요. 그지? 네. 그래서 이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차근차근 거기 이제 칸대로 이제 넣어주면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합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총 합계는 그냥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제가 뭐 누르라고 그랬어요? 위에 자동 합계 있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숑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썸 하셔도 돼요. 예, 썸 해가지고 채우기 하셔도 돼요. 예, 그것도 됩니다. 예. 근데 뭐 쉬운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뿅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나오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if 지금 썸 if 문제 지금 저희 책 보면 지금 174쪽에 1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라 막 적어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예, 왜냐면 이제 함수마다 이제 넣는 어떤 칸의 어떤 특정 부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 넣는구나 하고요. 그 다음은 저도 이제 애들 보고는 외워 그냥 이해 안 되면 이거 이런 거야 라고 이해를 시키고요. 저도 외우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공식이야. 이거 여기 이 칸에 이거 넣고 이 칸에 이거 넣고 이 칸에 이거 넣어야 돼 라고 이제 외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 175쪽까지 예,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if 문제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별건 아닌데 여기 보면 문제가 지금 저희 여기 시트에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도 if 함수 내 mid 함수와 or 함수를 활용하여 스타일 코드 내 네 번째 문자열이 8이나 9가 올 경우에 온라인 적용 표기 결과값 산출 표시 산출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스타일 코드 보시면은 GCS801인데 여기 GCS8 여기 네 번째 숫자가 8이나 9면 이제 온라인 전용이라고 표기를 해라 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표기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8이나 9라고 하니까 OR 함수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중에서 이 네 번째 숫자를 뽑아내야 네 번째가 8인지 9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자에서 앞에서 네 번째 숫자나 문자를 끄집어내는 게 mid 함수라서 같이 쓰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여기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if 함수 쓰는 곳에 클릭하고요. 는 하고 if 쓰시고 가로 열고 이렇게 쓰고요. 위에 fx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x 한번 눌러보고요. 네, 작은이 해볼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 먼저 전제가 8이나 9죠. 그죠? 그럼 8이나 9니까 이제 우리가 OR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OR을 먼저 넣고요. 가로를 열고요. 근데 뭐가 8이나 9냐면
이 문자에서 네 번째 문자가 8이나 9인 거니까 이 문자에서 네 번째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mid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or 가로 열고 하셨으면은 mid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 코드를 넣습니다. 이 문자예요. D7번 셀 하고 쉼표 넣습니다. 그죠? 그럼 이 문자에서 자, 앞에서 몇 번째 문자예요? 네 번째죠. 그래서 4라고 적습니다. 앞에서 네 번째 문자부터 끄집어내세요. 그 다음에 쉼표. 그럼 앞에서 네 번째 문자부터 끄집어내는데 몇 자리 끄집어낼 거예요? 한 자리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닫고요. 그죠? 그 다음에 는 합니다. 는. 자, 이 끄집어낸 문자가 뭐예요? 8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8을 쓰실 때는요. 그냥 8 쓰면 안 됩니다. 큰 따옴표 넣고 8 쓰셔야 돼요. 큰 따옴표 닫고. 왜? 문자니까요. 그죠?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또 9라는 거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보세요. 이건 다 똑같고 요 8만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요. 요 미드까지만, 요까지만 이렇게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클릭하고 쉼표를 넣으세요. 쉼표를 넣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는데 뭘 바꾸면 돼요? 8을 9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맨 끝에 클릭하고 가로를 닫으세요. 그럼 이게 그런 말이죠. 이 문자 중에서 네 번째에서 첫 자리 끄집어낸 숫자가 8을 같거나, 그죠? 아니면 네 번째 숫자가 9랑 같으면, 둘 중에 하나 같으면 이라는 게 OR이죠.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8이나 9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라인 전용 이렇게 쓰는 거고요. 8이나 9가 아니면 빈칸이죠. 그래서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하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나오더라 라는 거죠. 네. 첫 번째 건 8이기 때문에 온라인 전용 나올 거고요. 그죠? 채우기 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그럼 이제 알아서 나오죠. 그죠? 예. 8이나 9면 나오고 8이나 9가 아니면은 이제 얘는 그냥 빈칸으로 나오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if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몇 번 해보셔야 이게 좀 숙달이 돼요. 예,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 따라하는데 한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셔야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 178조만 보시면 이제 저희 선생님도 여기 저자분도 여기 1번 보시면 미드 함수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미드에서 네 번째 숫자가 8이면 이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177쪽에 2번 보시면 이제 OR을 넣어서 8이나 9 상황을 넣고 그 다음에 177쪽에 3번 보시면 이제 앞에 if를 넣어서 이제 조건을 넣습니다. 그죠? 온라인 전용 이제 맞으면 온라인 전용 아니면은 이제 빈칸 해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178쪽에 보면 지금 4번 저희 채우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밑에 팁 있죠. 숫자의 큰 따옴표라고 돼 있죠. 예. 이제 그냥 그 말입니다. 예, 숫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숫자라고 하기보다는 얘가 문자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이제 넣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예.